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데는 오랜 시일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내게 많은 것을 물어보면서도 내 질문에는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 않았다. 그가 우연히 한 말들이 차츰차츰 모든 것을 알게 해주었다. 가령 내 비행기를 처음으로 보았을 때 내 비행기는 그리지 않으련다. 그것은 나에게는 너무 복잡한 그림이니까. 그는 나에게 이렇게 물었던 것이다. 이 물건은 도대체 뭐야? 그건 물건이 아니야. 그건 날아다니는 거야. 비행기지. 내 비행기야. 내가 날아다닌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주면서 나는 자랑스러워졌다. 그랬더니 그는 소리쳤다. 뭐? 아저씨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그래.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이야, 그거 참 재밌다. 그리고는 어린 왕자는 유쾌하게 까르르 웃어댔으므로 나는 기분이 몹시 언짢아졌다. 내 불행을 진지하게 생각해 주지 않는 것은 나는 싫었기 때문이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잖아. 어느 별에서 왔어? 나는 문득 그의 존재의 신비로움을 이해하는데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걸 깨닫고 갑자기 물었다. 그럼 넌 다른 별에서 왔니? 그러나 그는 대답을 하지 않고 내 비행기를 바라보며 신중한 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걸 타고서는 멀리서 오지는 못하겠군. 그리고는 한참 동안 깊이 생각이 잠기더니 포켓에서 내가 그려준 양의 그림을 꺼내서는 그 보물을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다른 별들이라는 그가 슬쩍 내비친 비밀에 내 얼마나 호기심으로 몸이 달았겠는가를 여러분은 짐작해리라. 예, 너는 어디서 왔지? 네 집이란 어디를 두고 하는 말이니? 내 양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니? 그는 말없이 생각이 잠기더니 대답했다. 아저씨가 준 상자가 밤에는 집이 될 테니까 잘 됐어. 그렇고 말고 그리고 내가 착하게만 한다면 밤의 양을 매놓을 수 있는 고삐를 줄게. 말뚝도 주고. 그 제안은 어린 왕자를 몹시 놀라게 한 듯했다. 매놓다니 참 이상한 생각이네. 하지만 매놓지 않으면 아무데나 가서 길을 잃어버릴지도 있을 텐데. 그러자 내 친구는 다시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가긴 어디로 가? 어디든지 곧장 앞으로. 그랬더니 어린 왕자는 진지한 빛으로 말했다.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 그리고는 조금 서글픈 기분이 들었는지 다시 덧붙였다. 앞으로 곧장 가도 멀리 갈 수가 없는 걸. 4장. 나는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가 사는 별이 집 한 채보다 클까 말까 하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나에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지구, 목성, 화성, 금성과 같이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놓은 커다란 떠돌이별들 말고도 수백 개의 다른 떠돌이별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너무도 작아서 망원경으로도 잡히기 힘들 정도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천문학자가 그런 별을 발견하면 이름 대신 번호를 매겨준다. 이를테면 소혹성 3251호라는 식으로 부르는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이 소혹성 B612호라는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 혹성은 딱 한 번 1909년에 터키 천문학자에 의해 망원경에 잡힌 적이 있었다. 그 당시 그는 국제천문학회에서 자신의 발견을 훌륭히 증명해 보였었다. 그러나 그가 입은 옷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었다. 어른들이란 모두 이런 식이다. 터키의 한 독재자가 국민들에게 서양식 옷을 입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고 강요한 것은 소혹성 B612호의 명성을 위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 천문학자는 1920년에 매우 멋있는 옷을 입고 다시 증명을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들 그의 말을 믿었다. 내가 소혹성 B612호에 관해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 번호까지 일러주는 것은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를 할 때면 그들은 가장 기묘한 것은 물어본 적이 없다. 그의 목소리는 어떻지? 그 애가 좋아하는 놀이는 무엇이지? 나비를 수집하는지? 라는 말을
그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나이가 몇이지? 형제는 몇이고? 체중은 얼마지? 아버지 수입이 얼마야? 하고 그들은 묻는다. 그제야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턱에서는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는 분홍빛 벽돌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하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들은 아, 참 좋은 집이구나 하고 소리친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매혹적이었고 웃었고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싶어 했다는 것이 그는 이 세상에 있었다는 증거야. 어떤 사람이 양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그가 이 세상에 있는 증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여러분은 어린 아이 취급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떠나온 별은 소혹성 B612호입니다 라고 말하면 수긍을 하고 더 이상 질문을 해대며 귀찮게 굴지도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다 그런 것이다. 그들은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을 항상 너그럽게 대해야만 한다. 하지만 인생을 이해하는 우리는 숫자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나는 이 이야기를 동화 같은 식으로 시작하고 싶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옛날에 저보다 좀 더 클까 말까 한 별에서 살고 있는 어린 왕자가 있었는데 그는 친구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겐 그게 훨씬 더 진실한 느낌을 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책을 건성으로 읽는다면 나는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이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깊은 슬픔을 느낀다. 내 친구가 그의 양과 함께 떠나버린 지도 벌써 6해가 된다. 내가 여기서 그를 묘사해 보려 애쓰는 것은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다. 한 사람의 친구로 있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니까. 누구나 다 친구를 가져보는 것은 아니다. 그를 잊는다면 나도 숫자밖에는 흥미가 없는 어른들과 같은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내가 그림을 깐 환상자와 연필을 산 까닭은 이런 까닭에서였다. 6살 적에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보아 구렁이 이외에는 그려본 일이 없는 사람이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정말 힘든 노릇이다. 물론 되도록 실물에 가까운 초상화를 그려보려고 노력은 하겠다. 하지만 꼭 성공하리라는 자신은 없다. 어떤 그림은 괜찮은데 또 어떤 그림은 닮지를 않았다. 키에 있어서도 조금씩 틀리고는 한다. 여기서는 어린 왕자가 너무 크고 저기서는 너무 작다. 그의 옷 색깔에 대해서 역시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저렇게 더듬더듬 그려본다. 보다 중요한 어떤 부분을 잘못 그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용서해 줘야 한다. 내 친구는 설명을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불행히도 나는 상자 안쪽에 있는 양을 볼 줄 모르는 것이다. 나도 조금은 어른들과 비슷한지도 모를 일이다. 아마 늙은 모양이다. 되게 재밌는데? 아니 재미없는데? 아빠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다 아빠. 와, 아 대박. 진짜 재밌다. 근데 아빠도 태인왕이 지금 없었던 것 같아. 생각해보면 이게 뭐지? 무슨 내용이지? 근데 아빠 지금 이해돼. 와 애들이 보는 동안 아니구나. 대박이네 진짜. 이렇게 좋은 걸 아빠는 자체 몰랐네. 태인이 나중에 처음부터 느꼈어야 돼. 20대가 됐을 때는 느낄 거야 아마. 지금은 아마 태인이가 아니야 무조건 처음부터 느끼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아직 못 느낀다며 했더니 재미없다며. 그래서 하는 거지. 아무튼 재미없는 건 재미.